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기초수학의 첫 강좌로서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사회 전반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자율주행차 또한 인공지능의 어떠한 핵심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기,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러한 말을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예를 들면은 오늘 날씨는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하면은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와 같이 그 질문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적당한 답을 찾아주는 질의응답 서비스. 이러한 모든 사회 전반의 많은 분야에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학들이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수학을 익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익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강좌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과 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이라는 단어와 지능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상에 폭포가 있죠. 그리고 그 자연상에 있는 폭포를 사람이 일부러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죠. 인간이 만들어낸 폭포를 우리가 인공폭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에 무언가가 있는데 원래 있던 자연의 무언가를 사람이 직접 손을 대가지고 만든 거를 인공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무언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지능이라는 무언가를 우리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인공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능이라는 단어예요. 과연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요. 사실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뭔가 철학적인 주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지만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물도 지능이 있습니다. 과연 지능이란 뭐냐? 예를 들면은 여기 버섯이 있어요.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이 독버섯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버섯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를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판단을 해가지고 독버섯이면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용이면 먹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지능적인 행위죠. 이러한 지능적인 행위는 인간도 하지만 동물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능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죠. 그럼 그 외에도 지능적인 행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떠한 소설을 쓴다. 예를 들면 소설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풍자 소설을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해를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어떠한 지능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것. 이것도 일종의 지능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능적인 행위는 단순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예를 들면 이 버섯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창조 작업, 그림을 그린다던가 문학 작품을 쓴다던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있지만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지능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그러려면은 어떠한 지능의 어떤 범위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인간과 비슷한 어떠한 형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결국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상황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상황을 굉장히 좁혀서 그 커다란 지능 중의 일부만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구현을 하고 현재 생활에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그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을 맞출 그러한 좁은 의미의 어떠한 지능이란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상황을 인지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와 판단, 요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떠한 지능의 어떠한 범위라고 보고요. 그러한 지능의 범위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컴퓨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내는 학문 혹은 이러한 기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다. 그러면은 인간은 빨간불이라는 상황을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빨간불의 상황이 들어왔을 때 이 빨간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행위인 브레이크를 밟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어떤 로봇 혹은 기계장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핵심적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제가 포인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양이라는 어떠한 그림이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은 이 고양이를 상황으로 인식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단, 이거에는 고양이야 라고 어떠한 판단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공지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좁은 의미의 어떠한 인공지능에는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고양이라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상인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상인식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예를 들면 여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는 거, 혹은 예를 들면 보안 시스템 같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 보안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뭐 은행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게 나인지 내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안면인식, 이런 것들도 또한 어떠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 입력이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떠한 언어예요. 영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I love you 라는 영어라면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한국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인공지능은 바로 인공지능 번역기가 되는 거죠. 혹은 입력으로 과거의 어떠한 주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게 입력이에요. 그러면은 판단의 결과는 이 특정 주식을 사라, 특정 주식을 팔아라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건 바로 우리가 요새 뭐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은행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증권사에는요. 그럼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팔아서 계속 수익을 높여가는 건데, 그럼 그거랑 비슷한 일을 이제 인공지능이 과거의 데이터와 물론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현재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시황 같은 거를 쭉 읽어서 살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그것도 바로 인공지능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공지능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어떠한 장치,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학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사용하고 혹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그럼 이 인공지능이 사실 동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어떤 명확한 규칙이 존재해서 그 규칙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어떠한 그 의료 결정을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뭐 감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 명확한 의료에 따른 명확한 룰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온도가 몇 도 이상이고 기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감기니까 이러한 뭐 해열제와 뭐 항생제를 뭐 처방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규칙들을 이제 당연히 의료 규칙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어떤 의사가 그걸 다 이해할 것도 가능하겠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규칙이,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밝혀졌지만 그거를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기가 어려워서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컴퓨터가 그런 거를 도와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은 규칙의 수집과 재구성이 이제 주요한 어떠한 필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큰 어떠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소위 말하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과 달리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 맞출 수 있죠. 아, 이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구나. 하지만 개를 개로 만들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만드는 명확한 규칙이 있냐라고 하면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이라든가 의료처럼 뭐 온도가 몇 도 이상 이런 명확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거의 데이터, 이러한 애들을 고양이라 그래, 이러한 애들을 개라 그래,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기계 스스로가 학습해가지고 어떠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뒤에 숨어 있는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혹은 이제 기계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떠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판단을 내리는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판단 내리는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접근법 중에 하나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요소에 적용을 시키고 그 외에 온갖 테크닉을 다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모두 다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요새 근데 좀 더 이제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인기가 있는 거는 이쪽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도 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에 총 중점을 맞춰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떠한 이제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구현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문제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학적인 문제로 변환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 있고 주어진 상황이 있고 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이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 입력에 따라서 어떠한 판단에 대한 출력을 내는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주어진 상황이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결과, X가 어느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F로 표시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Y는 fx다 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x라는 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이게 뭐 수집을 한다거나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한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운다. 혹은 그러한 과정들은 바로 요 F, X랑 Y 사이의 관계를 연결짓는 이 관계 F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를 찾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 기반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로부터 훈련시켜서 찾는 데이터 기반의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어떤 기초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수학적 기법들이 이용되고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서 이 F를 찾는 문제에 대한 접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바로 지금 강좌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떠한 수학적 기법들이 혹은 수학적 영역들이 이러한 y는 fx라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